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요. 취준생 여러분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태성쌤과 수연쌤 함께 하시는데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 가이드 취업의 기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현대자동차와 롯데렌탈의 자소서를 탐구해 보아요. 네, 취업 맛집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오늘은요 월요일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 소개가 됐던 기업이죠. 현대자동차와 롯데렌탈의 자소서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의 채용 공고에서 항목이 항상 3개씩 나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3가지 항목이 나와줬는데요. 먼저 1번은 지원 동기와 직무상의 역량을 좀 담아주셔야 하는 항목이고 2번은 도전 정신과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번은 성장 과정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마스터 자소서 항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자소서 항목이었다.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작성을 해보셨던 그 기업들에서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다만 이게 서비스 엔지니어 인턴십 전형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복붙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성쌤은 현대자동차 자소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현쌤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예, 딱 그거예요.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게 길이가 다 800자더라고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가장 적당한 길이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500자로 줄이라고 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줄이느라고 힘들어요. 네. 근데 막 1500자 이렇게 가면 또 늘리느라고 무슨 네. 얘기를 넣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절주절 필요 없는 내용까지 다 넣었는데 800자 정도가 가장 알차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이가 아닐까 싶고요. 네. 특별함이 없는 가장 일반적인 자소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 자소서 작성법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인데요. 1번 서비스 엔지니어 인턴십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직무가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세요. 800자입니다. 자,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의할 점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전형은 서비스 엔지니어 인턴십 전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입 전형이 아니고 인턴십 전형이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턴에게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열정이랑 도전 정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입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좀 우리 회사가 이제 기대하는 바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인 근무 태도 그리고 프레시한 아이디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에 지원한 이유, 본인이 엔지니어 이제 직무 담당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를 키워드로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정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엔지니어 인턴으로서 내가 열정을 다해 뭐뭐뭐뭐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원 동기를 좀 풀어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무가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역시 이제 본인이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봤던 경험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나는 땡땡땡한 점에서 열정이 중요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에 있어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서비스 엔지니어 자소서 두 번째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과제와 해결 과정을 모두 구체적인 경험으로 작성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800자고요. 도전 정신을 어필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또 들었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질문했느냐보다는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초점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바로 그냥 도전 열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도전 열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되고 어떻게 글을 이어나가면 좋겠는가.
정답은 아니지만 추천 구조는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도전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는 해놔야 돼요. 앞에 나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목표는 조건 3가지, 요거 만족시켜주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여야 돼요. 남들이 어려운 도전 과제를 주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만큼의 목표를 세웠어라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목표였어라는 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실패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 이만큼의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라는 것을 그 어려운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기.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객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이야기를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액션 부분에서 나 이렇게 근성 있게 독하게 그것을 해냈어 라는 것을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친구가 얼만큼 현명하게 그것을 해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만큼 어려운 목표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근성 있게 현명하게보다는 근성 있게 독하게 해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 정신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막 전국 일주 막 이런 뭔가 엄청 거창한 엄청난 거를 목표를 또 세운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머리 많이 아파할 것 같거든요.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이거 그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4점을 넘어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도전적인 목표가 되느냐라는 것을 저에게 질문하는데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 학생 중에도 실제 그랬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1점대 학생이 있었어요. 학고 받은 친구가 4점을 받아보겠다. 이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항상 4점 가까이 되던 친구가 4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겠죠. 또 어떤 친구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저 수영을 한번 마스터해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게 도전의 목표가 되느냐?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저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일단 들어봅시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물에 정말 익사할 뻔했던 친구가 그 구조대가 살려내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발에 물 담그는 것조차도 무서워했어. 근데 난 수영을 배워보겠다. 이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이 수영단에서 그런 거 했던 친구가 마스터하는 게 그게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도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뒤에 내가 이것이 얼만큼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면 도전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전이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성쌤은 인생의 가장 도전적인 그런 경험이 뭐가 있으셨나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이 가장 도전적이에요. 예. 스스로 세운 목표는 아니라서 안 되겠네요. 네.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세운 게 아니라 주어진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안 되는데요. 네. 저는 그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미국에 나가고 싶었는데요. 그 당시에 영어 토익이 40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나가겠다고 목표 세우고 진짜 그것을 죽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와. 진짜 하루에 김밥 하나 먹으면서 네.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체력을 뒤질 수가 없다. 그 미국 애들한테 뒤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만 하고 네. 영어 공부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취업 비자까지는 받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결국 가긴 했지만 도전적인 목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겠다. 근데 나는 영어가 토익이 400점대였다. 이건 도전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수연쌤의 도전적인 경험도 안 들어볼 수가 있는데 도전적인 또 경험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의 도전적인 경험, 저는 그러면 대학을 갔던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수능 점수가 되게 그 현역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제 머리가 그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뭔가를 좀 도전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논술을 좀 도전을 했었고 저도 태성쌤
쌤이랑 비슷하게 진짜 잠도 줄여가면서 매일매일 대학별 논술 확인하면서 좀 풀어보고 기출문제 살펴보고 하루에 원고지를 거의 뭐 30장, 40장씩 막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논술로 학교를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논술 전형을 준비를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성장을 했다 이런 과정으로 풀 부는 많이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사례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도전 경험도 들어봤는데 여러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항목 짚어볼게요. 3번,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나요? 그 문장을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와, 저는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한 문장으로 정의해라, 뭐 나를 한 단어로 정의해라. 저는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네, 말씀하시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 문항은 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대신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썼던 아주 노멀한 성장 과정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랑 앞으로의 성장 계획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고 있어서 결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많이 설명을 이전에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떤 특정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제 성장하게 된 경험 그 자체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라는 게 추가가 되었잖아요. 네. 이 부분 역시 성장 과정에서 쓰실 키워드랑 엮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제 서두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를 가치관이랑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결국 성장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어떤 직무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넘버링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를 직무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상의 포부인 것처럼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로열티를 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네. 자, 태성쌤, 네.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계속 도전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네. 저요, 그냥 당당, 손해 보지만 당당하게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당당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그 나의 삶의 방향,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려보면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있으면은 그냥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나라는 사람을 거쳐서 가면은 무엇인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편법 이런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 보면 그냥 당당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 자, 수영쌤도 생각하셨죠?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당당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좀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케줄러를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스케줄러는 항상 뭔가 빼곡하게 꼭꼭 차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내지 못하면 못 자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성실하기도 하고 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제 MBTI가 ESTJ잖아요. 네, 엄격한 관리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또 제시를 해주시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이 훨씬 수월하게 또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또 쏙쏙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서비스 엔지니어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봤고요. 세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연쌤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마스터 자소서이다. 이 자소서를 좀 잘 만들어두고 다른 기업에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턴 지원에서는 도전 정신과 열정의 키워드를 꼭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무상의 포부를 넣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로열티를 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성쌤도 세 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현대 자동차는요, 자동차에 미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의 자소서에도 나 미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근거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을 믿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근거, 경험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주장하지 말고 근거를 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턴 채용입니다. 아까 수연 쌤이 말했듯이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되 당당함, 자신감 이것은 잃지 않게 그렇게 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렌탈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렌탈의 자소서 특징,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차랑 다르게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4개의 항목인데요. 일단 1번 항목은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2번은 이제 성장 과정인데 가치관이 좀 함께 들어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항목은 열정에 대한 키워드를 좀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4번 항목은 직무상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롯데렌탈도 좀 앞서 설명드렸던 현대자동차 되게 좀 비슷하게 마스터 자소서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4번 항목에는 실패 혹은 성공 경험 중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존에 작성해뒀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전에 썼던 자소서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닥 특별함이 없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자소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자소서하고요 보면 순서만 다르고 질문은 거의 흡사해요. 글자 수 제한도 다 800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지원 동기하고 향후 포부를 물었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을 물었는데 현대차 3번도 성장 과정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도전 열정을 물었는데 현대차 2번이 또 그거였었고요. 직무 지원 동기를 물었는데 현대차 1번이 그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자소서 질문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겠다라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항목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롯데렌탈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작성해 주세요. 자,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한 번에 좀 쓰셔야 해서 글자 수 분배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별로 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포부가 전반적으로 다 좀 다르게 가져가지겠지만 입사 후 포부 작성법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태성 쌤께서도 좀 많이 첨삭도 해주셨겠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입사 후 포부들을 이제 봐왔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이 비중 자체를 지원 동기를 90%를 쓰는데 입사 후 포부는 10%밖에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결과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항목이 모두 이 항목 내에 나와줬다라는 거는 이 두 문항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비율 자체를 50대 50으로 맞춰 주셔야 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입사 후 제가 뭐뭐뭐를 하면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만 써놓고 문항을 끝내버리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부를 적어주셨다면 계획도 꼭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부를 이루는데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리스트업을 꼭 해가지고 50대 50의 비율을 꼭 맞춰주시고 특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직무 담당자로서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이루면서 성장하고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살펴볼게요. 2번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본인의 성장 및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자, 현대차에서 나왔던 성장 과정이 지금 이 롯데렌탈에도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서류 심사를 할 때요. 제가 한 10만 건 정도를 심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지원자 자체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거 그럼 뭐에 성장 과정을 쓰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있고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냥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자체, 인간 자체를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학 입학 이전의 사례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전체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은 아주 어렸을 때 나의 근본적인 성향은 어땠어?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이벤트,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대학 시절 이후에 그런 나의 변화된 성격, 어떤 성향, 자세 때문에 새로운 일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대학 시절 이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엇을 평가하느냐는 여기는 이 기업은요.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창의혁신, 고객중심, 소통, 화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어. 그래서 대학 이후에도 함께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같이 성장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내가 성장 이후에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어 라는 것을 경험으로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결국 그 성향이 이어져서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렇게 일할 거야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볼게요. 3번,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거 취준생 입장에서 좀 화가 납니다. 아니, 다들 정규 교육과정 다 거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일 텐데 지금 학업 외에 경험을 쓰라고 하면은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학교 생활 이외의 경험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음. 뭐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 대외 활동, 공모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도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단으로서의 경험을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도 나 혼자 준비한 공모전보다는 좀 팀을 이뤄서 준비한 공모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혼자 뭔가를 이뤄낸 경험보다도 집단에서 무언가 성과를 같이 냈던 경험 같은 경우에는 협업, 소통, 열정,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키워드를 좀 선택을 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집단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이 3번 항목의 예시를 좀 선택을 하실 때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집단에서의 성과 경험을 작성을 하셔서 내가 이 입사 후에도 회사분들과 일할 때 이렇게나 함께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항만 보더라도 좀 여러 가지 직무 베이스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자소서 작성에서부터 유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학교를 다니시면서 해볼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번 항목 어떻게 구성을 해서 글을 쓰면 좋을지도 알려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플로우대로 작성을 해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상황. 일단 내가 어떤 소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의 역할. 내가 이제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지, 리더였는지 총무였는지 담당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움이나 혹은 도전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을 나는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해결하고 컨트롤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과. 결과물에 대한 언급은 꼭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운 점 및 포부, 이 경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내가 얻게 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얻게 된 걸 기반으로 입사 후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대로 작성만 해주신다면 분명 이제 에피소드를 서술함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벌써 마지막 항목입니다.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작성해 주세요.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제가 좀 톤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조분조분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톤을 낮추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우선 주의 하나 하십시오. 예,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업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는 것을 다 정의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찾아보세요.
그거 어디 보면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채용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아하. 채용 홈페이지 그리고 거기 보면은 채용 홈페이지 내에 회사 생활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직무 소개란이 있어요. 거기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 이런 역량이 필요해라고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찾아보니까요. 오토 렌탈 영업은요. 책임감 필요하고요. 고객 지향 마인드 필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써내려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구조를 말씀드리면 오토 렌탈 영업 관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한두 문장으로 먼저 정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두세 개 정도 적어 놓으세요. 이거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찾았던 그 내용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런 역량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소제목을 달아서 그 역량이 하나 내가 가지고 있어. 봐, 내가 이런 증거도 있어, 근거 있어 라고 풀어나가면은 믿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렌탈 자소서 작성법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해 볼게요. 수연쌤부터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같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비율을 50대 50으로 가져가 주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나의 역할, 어려움이나 도전, 성과, 배운 점 및 포부의 플로우를 꼭 기억을 해보자. 그리고 혼자만의 성과보다 집단에서의 성과 경험을 적다 보면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보자입니다. 네, 태성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질문했느냐가 아니라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죠.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꼭 표현해야 됩니다. 오토 렌탈이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글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토 렌탈 영업 관리 직무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소통 역량입니다. 그거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